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방 극장에 웃음을 배달했던 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된 인물. 예능 대부 이경규. 그런 그가 카메라 앞이 아닌 차갑고 어두운 사회면 뉴스의 한복판에 섰다.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약물 운전이라는 주홍글씨. 그날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중은 그를 향해 맹렬히 비난했고 늘 그를 따르던 동료들은 침묵했으며 그는 하루아침에 스크린 뒤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대중이 분노했던 불법 마약이나 음주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오히려 그것은 10년 넘게 그를 짓눌러온 공황장애라는 보이지 않는 병마와의 처절한 사투였으며 동시에 법과 의학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했던 한순간의 치명적인 무지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이것은 한 연예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대인이 겪는 질병과 사회 시스템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다. 그날의 기억. 나는 내가 아니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어렵게 입을 연 이경규의 목소리는 대중이 알던 호통의 아이콘이 아니었다. 스튜디오를 장악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날의 기억 앞에 무너진 상처 입은 한 명의 환자였다. 사건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된 촬영이 끝난 늦은 밤에 발생했다. 그는 늘 그랬듯 주머니 속의 약통을 열어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가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 반복해온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약효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기이하게 그를 덮쳤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상태로 습관처럼 주차장으로 향했고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인 강남 논현동의 한복판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차가 아닌 생면부지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 애쓰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였다. 그를 만취 운전자로 오인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과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예능 대부의 가장 초라하고 위험했던 순간이었다. 10년의 치료, 한 줄의 법. 나는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예상했던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뒤이은 소변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약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강력한 선입견. 예능 대부가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하지만 그 약물의 정체는 불법 마약이 아니었다. 그가 10년 넘게 공황장애라는 지병을 다스리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복용해온 치료제였다. 이경규 본인조차 이 결과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며 복용한 그 약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운전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10년을 넘게 먹은 약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약이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법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가장 무력한 외침이다. 법은 냉정했다. 검찰은 그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차라리 경미했다. 국민 MC라는 신뢰의 타이틀이 받은 도의적 타격.
대중의 실망감이라는 사회적 재판은 그보다 수천 배는 더 치명적이었다. 4개월의 침묵. 1억 원의 속죄. 이경규는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여론의 비난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스스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4개월간의 긴 자숙에 들어간 것이다. 방송이 삶의 전부였던 그에게 이는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극약 없는 침묵의 시간 동안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쏟아지는 대중의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대중의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대신 맞아야 했던 가족, 특히 딸이 예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이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딸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비난은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의 반성은 보여주기식 사과나 이미지 쇄신용 쇼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뼈아픈 실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자신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해 한국정신건강협회에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공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공황장애 환자들의 안전운전 교육 및 관련 법 개정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속죄의 약속이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디딤돌을 놓고자 했다. 운전대를 놓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그날 이후 이경규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운전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포기했다. 수십 년간 그의 발이 되어주었던, 그의 성공과 일상을 함께했던 자동차의 운전대를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다. 이제 운전 안 합니다. 그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예능 대부가 대한민국 토플레스 연예인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스크를 쓴 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 이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증거다. 그는 자신의 무지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며 그 위험의 싹을 아예 뿌리째 잘라버린 것이다. 현재 그의 복귀설이 방송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지만 소속사는 결정된 바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그가 언젠가 카메라 앞에 다시 서든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은퇴하든 그날의 이경규는 이미 과거에 묻혔다는 사실이다. 10년간의 처절한 투병 생활, 한순간의 치명적 실수,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뼈아픈 반성과 삶의 방식을 바꾼 결단.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는 단지 재미있는 사람을 넘어 자신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진심 어린 속죄가 대중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시간은 과연 그의 편에 설 것인가.